지난 9.13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오늘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DSR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빚, 즉 총부채 가운데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연 5천만 원이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이자와 원금이 연 5천만 원이면 내 DSR은 100%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DSR이 기존 규제인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LTV 즉 담보대출 비율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DSR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이 다 잡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전보다 이제 은행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든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1,500만 원이 있는 연간 3,600만 원 연봉의 자영업자 A씨가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고 할 경우 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는 7,7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전보다도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DSR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긴 한데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잡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DSR 자체가 집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 경우 그만큼 상환 능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그만큼 대출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업을 못한 청년들,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은행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수혜자들 또 저소득층 취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핀셋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